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노량진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새 학기에 가장 하고 싶은 것 1위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저는 이런 답변을 예상을 했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다, 혹은 기회가 된다면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1위가요, 취업 준비였습니다. 정말 예상 밖이었고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 역시나 우리 취업준비생들 혹은 대학생들은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취업준비생분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 패키지입니다. 참여 대상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해놔서요, 고3 학생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참여 수당 그리고 교육비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노량진 특강 두 학생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은 공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여러 과목을 해야 돼서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과목이 좀 어려워요?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건 일단 국어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평소에 말할 때는 국어가 편하긴 하지만 그렇죠. 이제 과목으로서 보다 보니까 이제 문법 파트가 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문법 개념 같은 거를 이제 저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하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요. 아직 하진 않고 계획이 있다. 네. 꼭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국어, 우리 모국어인데 우리 이렇게 늘 쓰고 있는 말인데 네. 시험 공부할 땐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꼭 그렇게 서브노트 활용해서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에 왕도는 없어도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매일 일정 시간 이상,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반복 학습을 하는 게 그 방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저희 노량진 특강도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학 강의 함께하고 있는데요. 회계학 강의의 아이콘이십니다. 김성수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회계학 강의를 진행할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개별원가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별원가 계산의 의의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산업의 구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조업이라 한다면은 크게 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량 생산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지 핸드폰 이런 거는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업종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개별원가 계산이 좀 적합하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은 종합원가 계산이 좀 적합하고요. 자, 그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하는 업체가 적합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업체가 이제 건설업이나 조선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별원가 계산은 이제 종류는 좀 다양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이 제품이라 볼 수 있는 게 금액이 매우 큰 거죠. 배 같은 거 하나 수주 받으면은 몇 조 정도 단위가 나올 수가 충분히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쪽에 적용하는 게 적합한 게 바로 개별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읽어보니까 개별원가 계산, 영어로는 이제 잡 오더 코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어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더라는 말이 있죠. 주문 생산 방식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핵심 키워드를 보면 개별 원가 계산은 이제 두 번째 줄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선 A를 만들면 상선 A, 상선 B를 만들면 상선 B, 이렇게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짓게 하는 게 개별 원가 계산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경우가 좀 적합하다. 그러니까 주문 생산 방식에 적합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대량 생산하는 그런 업종이 아닌 경우가 적합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 적합한 업종,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조선업이나 건설업 같이 그렇게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 개발하는 업체가 적합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건설업 같은 경우가 이제 주문을 받는 거죠. 어떤 건물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받으면 그대로 이제 건물을 지어주는 그 서비스하는 게 바로 건설업이죠. 조선업도 마찬가지. 어떤 배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 배를 만들어주는 게
조선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제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방식이란 거예요. 자동차는 그렇지가 않죠. 자동차는 다 대량 생산해 놓고 그 다음에 고객이 이제 그거를 이제 사는 그 판매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좀 방식 자체가 틀리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의 주의점은 작업별로 원가를 계산하니까 A 작업, B 작업 이렇게 원가를 계산하니까 A 작업의 우리 원가인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즉 직접 B는 추적 가능한 원가니까 바로바로 추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B도 마찬가지로 추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A 배를 만드는 데 상선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 B 상선을 만드는 원가는 추적 가능하다는 거죠. 직접 B들은. 근데 문제는 공통 원가, 같이 쓰는 공통 원가 있죠. 얘를 배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배분이 합리적으로 돼야지만 제조 원가가 합리적으로 계산이 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금액이 원가가 판매가 말고요. 판매가는 파는 가격이니까. 그래서 판매가는 뭐 이렇게 보통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정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걸 또 그대로 주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 세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핸드폰 가게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뭐 금액이 99만 원 써 있는데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이거 얼마냐 또 물어보잖아요. 그 이유는 요 99만 원이 실제로 사는 가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그 핸드폰 대리점 입장에서는 파는 가격, 그 가격이 바로 매출이 되는 거고, 원가라고 한다면은 핸드폰은 이제 핸드폰 가게에서 사서 파는 거니까 매입가가 원가가 되지만은 제조업이니까 여기는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비와 농업이 추적 가능한 건 추적하고, 즉 제조 간접비, 공통원가 얼마나 잘 배분하냐가 그게 잘 안 되면 원가 계산이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의 원가 계산하면 뭐 콘크리트나 뭐 철근 같은 거 직접 재료비고 거기서 일하는 인부들의 인건비가 직접 노후비가 추적 가능하겠죠. 근데 아파트 같은 거 짓다 보면은 뭐 타워 크레인이나 아니면 포크레인 같은 거 그런 것들 이제 중장비 빌려갖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장비는 이 아파트 짓는 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게 바로 간접비가 되겠죠. 간접비 배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마찬가지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에 대한 개념이 나온 겁니다. 직접 재료비 다시 설명드리면은 추적 가능한 재료비를 말하는 거죠. 노후비는 추적 가능한 노무비가 되고요. 근데 실제로 추적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좀 계산이 복잡할 수는 있는 부분은 있어요. 다만 이제 시험에 나오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추적을 해줬으니까 출제자가 직접 재료비 얼마다, 직접 노후비 얼마다 추적해줬으니까. 실무에선 내가 회계 담당자라면 직접 이거를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겠죠. 제조 간접비라 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제조 원가 중에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제조 간접비가 된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이제 제조 간접비는 공통 원가의 개념이고요. 간접 재료비와 간접 노후비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적당한 배분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제조 간접비의 배분 기준은 어떤 걸로 할지가 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합리적 기준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직접 노후비 기준, 직접 노동 시간, 뭐 기계 시간 등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원인과 결과가 맞는 인과관계에 맞춰서 배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회식을 한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회사에서 회식비를 다 1인당 이제 10,000원씩 다 냈다고 해볼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뭐 삼겹살에 소주 먹었다고 했을 때 나는 삼겹살 자체를 원래 안 먹고 술도 안 먹는 사람이다. 나는 별로 이 10,000원 낸 게 어떻게 보면 적당한 배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 막 삼겹살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으면 내가 낸 돈이 저쪽으로 똑같은 돈을 냈으니까 전용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가장 합리적 배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았을 거예요. 회식비가 나올 때 어떻게 하냐? 먹을 때마다 그람을 재는 거죠. 먹을 때마다 그람을 재고 술 마실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 미리리터 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너가 이만큼 먹었으니 이거 내라고 하면 정말 합리적 배분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공통 원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공통비. 그래서 어쨌든 이 공통비의 합리적 배분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공통비의 배분이 잘못되면
제품 원가가 왜곡되고요. 그로 인해서 뭐 제품에 대한 의사결정 자체가 왜곡되니까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배부하게 제조간 배부율을 이용해요. 총 제조간접비를 총 배부 기준 나누어서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이용하는데, 한번 간단한 사례를 들어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워하는데, 예를 들어 A와 B가 알바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100시간을 했어요. 둘이 합쳐서. 알바비는 6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A가 80시간, B가 20시간을 같이 알바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60만 원, A, B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재용 학생 어떻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A는 얼마를 받아야 되고 B는 얼마 받아야 돼요? A가 48만 원, 오, 정확한데. B가요? B가 12만 원. 이렇게 정확해요. 받아요. 돈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회계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바로 계산했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나눈 건 아마 비율로 나눴을 거예요. 전체 100시간 중에 8시간, 전체 100시간 중에 20시간, 80% 20%에서 48만 원, 12만 원이 배분된 거예요. 이거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 A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B가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그거 잘 모르겠고 같이 일했으니까 반반씩 나누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누구죠? 광규 학생한테 물어볼까요? 어때요? 이상해요? 네,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당혹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배부율이라는 건 바로 시간페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이 60만 원을 우리가 어떻게 시간페이 구하려면 뭘로 나누겠어요? 전체 100시간 나누겠죠. 공통 원가인 60만 원을 100시간 나누면 얼마 나와요? 시간당 6천 원이 시급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80시간 곱하기 6천 원, 뭐 20시간 곱하기 6천 원에서 48만 원, 12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부율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총제조간접비, 공통 원가를 총 기준 나누면 배부율이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사례를 보고서 한번 볼게요. 자, 갑 제품의 원가를 구하라고 1번이 물어봐요. 기준은 기계 시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계 시간. 뭐가 제조간접비를 나누는 게. 그러면 갑 제품의 원가니까 갑의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 합치면 되겠죠. 일단. 그럼 80만 원이 이제 나오고요. 일단 80만 원이 나온 거고요. 자, 제조간접비는 여기 보면 30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갑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는 않죠. 왜? 총액으로만 제시되니까. 공통 원가는 이건 어디? 갑, 을, 병 나눠서 각 제품의 원가가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 기계 시간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총 300만 원을 기계 총 시간 1000시간 나눠서 3,000원의 배부율이 나오고 400시간을 사용했으니 400시간 곱하기 3,000원에서 120만 원이 여기 갑 제품의 제조간접비다. 그럼 합치면은 200만 원이 답이 나오겠죠. 반면에 이제 2번처럼 직접 노후비를 기준 을 제품 원가를 계산하시오. 을은 두 개 나왔잖아요. 50만 원, 20만 원. 마찬가지 300만 원. 이때는 기준이 다른 거죠. 노무비를 기준하는 거죠. 노무비를 기준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비인 100만 원으로 나눠서 3이 나와요. 배부율이. 그리고 을에 사용된 노무비의 20만 원 곱하기 3을 하는 거죠. 60만 원. 을의 원가는 50만 원, 2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합쳐져서 130만 원의 제조 원가가 된다. 기준을 뭘로 하냐가 조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현대는 이거보다 좀 더 발전했어요. 개별 원가 계산은 약간 과거 방식이고 현대는 더 자동화가 더 커졌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노동력이 좀 줄었죠. 그리고 제조간접비, 기계의 비중이 더 원가가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제조간접비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정확한 원가 배분이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더 세분화시켜서 제조간접비를 더 분석을 해갖고 ABC라는 방법이 있어요.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라 그래서 그들을 더 원인대로 나눠서 배부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과거에는 하나 내지 두 개의 적당한 기준을 적용해서 배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현대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더 정확한 배부를 하려는 그런 욕구가 생겼다는 얘기죠.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오프닝 멘트도 그렇고 우리 뭐 두 개죠.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본다면 이제 청년층에서 공무원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게 실업 문제랑 연결이 있죠. 취업이 잘 되면은 공무원이 이제 뭐 인기 있는 직종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왜냐하면 과거보다는 인력이 좀 덜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디 이제 뭐
건축사 사무실 같은 걸 예를 들면요. 그 제도 같은 거 할 때 10명이 필요해요, 직원이. 그때는 손으로 다 했으니까. 회계 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지금 10명이 필요했어요. 다 손으로 장부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그 10명이 2명밖에 안 필요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업종이 좀 이렇게 확장되니까 약간 어떤 그런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조본의 원가 배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다 공장이에요. 다 공장 아니에요. 여기는 보조, 제조. 제조는 이제 만드는 부분이 되고요. 보조는 제조 부분을 백업해주는 부서예요. 그래서 뭐 한국사 강의도 뭐 공무원 준비하면 이제 당연히 들을 테니까 전쟁 같은 거 많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수나라가 쳐들어오고 뭐 이랬죠. 수나라, 당나라. 뭐 기록에 100만 대군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네. 전투 병력은 15만 명 정도라고 추정돼요. 15만 명 정도. 나머지 85만 명은 뭐냐? 다 보조 부분이라. 다 백업 부서다 이거지. 실제로 전투병은 15만 명. 나머지는 이제 거의 다리 넣고 밥하고 뭐 이제 부상자 치료하고 뭐 물자 나르고 물론 이렇죠. 그 15만 명이 또 이제 전사하면 또 그 사람들이 또 싸우기도 하겠죠. 하지만은 다 백업 부서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제조 부분 이제 보조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보조 부분이 이제 식당, 전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식당이 존재하는 건 여기 조립하는 부서와 도색하는 이 제조 부분에 식당, 밥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전력도 마찬가지 이 조립과 도색에 밥을 제공하기 위한 거죠. 여기에 키는 뭐냐면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식당도 전력을 제공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력 직원도 밥은 먹어야 될 테니까요. 이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용역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남은 당연히 이게 다 배부가 되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제조 부분에 여기서 발생한 원가가 일로 배부되고 또 제품이 있으면 제품별로 배부돼서 제품 원가가 계산이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게 모두 제조 간접비고 자 그런데 이들끼리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따라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배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둘이 주고받는 용역을 무시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존재하는 거는 이들을 위해 있으니까 우리끼리 주고받는 게 중요하겠니? 이들이 주고받는 게 별로 크지 않다면은 직접 배분법이 선호될 수도 있죠. 계산이 간단하다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좀 비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상호 배분법을 먼저 볼게요. 상호 배분법은 이런 거예요. 이 둘이 주고받는 걸 모두 고려하자는 거예요. 모두 고려하자. 이들 모두 고려하자. 정확한 원가 계산은 가능하겠죠. 근데 계산이 좀 복잡해진다는 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연립 1차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계산이 좀 복잡해져요. 공무원의 역사상 이런 형태 문제가 딱 2번만 출제됐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 문제가 약간 해괴하게 약간 그 시점이 있는데 일단은 07을 볼 수 있어요. 07년도. 07. 06년도 이전은 공개가 안 됐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공개가 되는 시험. 근데 비공개 때 그건 학생들이 써온 거거든요. 그런 거에 이게 출제된 적이 있었다는 게 한 번, 그 후에 한 번. 최근에 좀 나온 적이 없고 계산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또 회계학 보면은 또 한 번이 2011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국제회계 기준 적용해서 시험이 좀 바뀌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좀 복잡하다.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자, 근데 단계 배분법이 있죠. 얘는 한쪽만 고려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완전 무시하긴 좀 못하고 한쪽만 고려하자. 그게 단계 배분법. 그 장단점을 잘 알아두면 돼요. 이게 말 문제 나오면 득점을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직접 배분법은 이제 보면은 무시하는 방법이잖아요. 둘이 주고받는 걸 무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무시한다. 계산이 간편하다. 그다음에 정확하지 않다. 뭐 이 정도의 특징. 상호 배분법은 둘이 주고받는 걸 모두 고려한다. 그러니까 정확하다. 뭐 이런 특징이 있겠죠. 계산이 좀 어렵다. 단계는 그 절충형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얘보다는 좀 정확하고 얘보다는 좀 덜 정확하고 반면 얘보다는 계산이 쉽고 얘보다는 조금 어렵고 이런 형태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를 먼저 배부할지의 순서를 정해야 돼요. 얘만 고려할지 얘만 고려할지. 순서가 왜곡되면 직접 배분법보다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 괜히 안 하느니 못하는 그런 결론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로 된 문제는. 실제 계산 형태의 문제인데 조금 까다롭긴 한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접 배분법은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이거는. 근데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X와 Y의 원가를 물어봤어요. 좀 확실히 칠판이라는 이런 이용해서 푸는 게 확실히 이런 계산 복잡한 거는 학생들 이해하기 좀 편한데 어쨌든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X의 원가는 자기 발생 원가 30만 원에다가 이 보조 부분이에요. A, B가 여기 준 거예요. 이런 원가액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회계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좀 봐야 돼요. 그 이유가 표를 보는 능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보는 능력이 없으면 조금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데 이건 몇 번 적용하면 돼요. 보조, 제조 이쪽에서 일로 줄 거고 A, B가 있고 X, Y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A가 B한테 20%, X한테 50, Y한테 30 이렇게 제공한다. B가 A한테 20, 30, 50을 제공한다. 그리고 A 10만 원, B 20만 원, X 30만 원, Y 40만 원 원가가 발생했다. X의 원가는 자기 발생 원가 30만 원에다가 A가 X한테 제공하는 원가가 있는 거죠. 50%잖아요. 근데 직접 배분법이 뭐예요? A가 B한테 주는 거 무시해버리죠. 이걸 무시하니까 전체는 8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분의 5로 한 게 이 80분의 5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B도 어떻게 돼요? X한테 제공하겠죠. 30%죠. 근데 B가 A한테 좀 무시하죠. 직접 배분법. 그래서 전체 80 중에 그러니까 B니까 20만 원 곱하기 80분의 30%가 돼서 합쳐서 원가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될까요? 이 얘기가?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만약에 이게 50, 30 하면 20%는 공중에 붕 떠버려요. 제조 원가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거 이걸 무시하고 전체 이 원가 A와 B의 10만 원과 20만 원을 바로 8분의 5, 8분의 3, 8분의 3, 8분의 5로 배분하죠. Y도 마찬가지니까 Y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계 배분법이 시험에 나와요. 단계 배분법. A부터 배분한다 그랬어요. 문제에서. A부터 배분한다. 우선순위 A다. 그러면은 A부터 배분하니까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X를 구할게. X는 자기 발생 원가 30만 원에 A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아이고 여기구나. A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A가 X한테 주고 50%죠. 그래서 50%가 되겠죠. 5만 원 되는 거고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B는 20만 원인데요. 여기가 이 22만 원이 여기에 핵심이라 볼 수 있어요. 20만 원인데 단계 배분법 A가 B한테 준 걸 인정해요. 그래 20%를 인정해 가는 거죠. 2만 원을 더 가져간 거예요. 22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이걸 갖고 두 번째 배분은 고려 안 하니까 직접 배분법처럼 B가 배분할 때 얘를 B가 A 주는 거 무시되고 8분의 3 이렇게 가는 거죠. 8분의 3 이렇게 배분하는 게 단계 배분법이다. 숙달을 시키면 조금 빨리 풀 수 있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단계 배분법이 공무원 시험에 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반드시 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기출 문제를 좀 볼게요. 말로 된 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옳지 않은 것. 자 일단은 상호배분법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제공 비율을 정확하게 고려해서 배부하는 방법. 이거 맞는 말이고요. 2번은 단계 배분법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부 순서를 적절하게 결정할 경우 직접 배분법보다 정확하게 원가를 배부할 수 있다. 옳은 말이 되겠죠. 단계가 더 정확하다. 다만 배부 순서는 정확해야 된다. 적절해야 된다는 얘기. 3번 단계 배분법 우선순위가 높은 보조 부분의 원가를 우선순위가 낮은 보조 부분을 먼저 배부하고 배부를 끝낸 보조 부분의 다른 보조 부분 원가를 재배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아까 A부터 배부하니까 A는 B한테 배부했고 B는 A한테 배부하지 않았다. 이 말이라고요. 다음은 4번인데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정확하게 고려하면서 벌써 여기가 틀렸는데 여기 직접 배분법 무시하니까요. 보조 부분께 주는 걸. 적용이 간편한 장점이 있어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답은 4번이 이제 되겠죠. 틀린 말로. 계산 문제를 본다면 실제 이제 기출된 16년 9급에 기출된 문제죠. 문제 보니까 보조 부분에 대한 원가고 그 다음에 자료 보니까 10,000원 전력부는 1,000시간 수선에 제공했다. 전력부 변동 원가 발생 7,000원. 수선부와 두 제조 2,000kW 전력 제공한다. 한국의 보조 부분 원가 중 물어보는 건 수선부 원가를 먼저 배부한다. 배분 수선 중에 단계 배부법. 물어보는 거예요. A에 배부되는 보조 부분의 원가. 여기에 배부되는 원가. 그리고 누가 우선이에요? 수선이 먼저 배부한다. 수선의 원가가 나와 있죠. 여기 10,000원이죠. 그래서 10,000원인 거예요. 여기 보면 10,000원. 10,000원에서 이제 수선이 제조 A한테 배부하는 거잖아요. 전체 1,000시간 중에 500시간이니까 50% 맞죠? 50%에서 5,000원 배부가 들어갔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2차, 이 전력부만 구하면 돼요. 근데 이걸 생각해 수선이 전력한테 20%를 줬죠. 전력은
7,000원이 아니라 7,000원에다가 10,000원에 20%인 2,000원이 더해진 거예요. 9,000원이 된 거죠. 그리고 2차 배부가 들어가니까 전체 1,000시간 중에서 전체요. 다시 전력부 전체 얘는 고려 안 하는 거잖아요. 2차 배부할 때 1,500 중에 A 1,000이 되는 거예요. 1,500시간 1,500kW 중에 1,000kW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그래서 6,000원이 계산이 된다 이거죠. 이 둘을 합쳐서. 자, 답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5,000원, 6,000원에서 11,000원이 된다 합쳐서. 답이 1번이 나온다는 얘기죠. 계산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연습을 좀 하면은 그래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특징과 그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계산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노량진 특강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앞서서 문을 열면서는 취업 준비생을 위한 취업 성공 패키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또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마치면서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13,000명의 예비 창업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도 지원을 해주고요. 15일 동안 이 경영 현장을 참여해 볼 수 있도록 또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꼭 많이 참여해 보셔서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자세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량진 특강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강의 내용 놓친 부분이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고요. 복습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